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5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잘 봐야 한다 했던 이슈가 지나갔거든요. CPI 발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는데 그 이후로 시장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한 마음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 시장 뭔가 있는 걸까요? 자, 5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국내 증시 답답한 이런 와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방송이 이제 올라갈 때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선생님. 월요일이네요. 아, 예. 여러분들도 축하.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로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또 여러분들 써주시면 좋을 것 중에서도 같아요. 스승이 계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 뭐 무국 선생님. 모든 사람은 다 스승 같아. 갑자기 여기서 또 철학이. 주식 시장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우리가 CPI를 잘 나와야 된다. 근데 제가 항상 불안했던 게 유가도 올라가고 선생님 올라갈 것 같아 했는데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한화했어. 어. 그래서 그날 야간에 선물 426대 질러 해갖고 질렀거든. 그래갖고 그 다음날 무지 가라 했더니 실패했어. 갈 자리에서 안 갔어. 근데 그게 엄청난 시그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면 삼성전자 66,000원, 선물 330, 종합주가지수는 2,540 정도는 이게 당연히 치고 나갈 줄 알았거든. 그런데 처음은 갔어. 삼성전자 65,000원에서 찍고 오히려 때리는 거야 이놈들이. 그 다음에 선물은 요 1포인트 남은 게 329까지 갔어. 그래서 여기 온 거 일단 챙기고 눌목대 한 327이나 326에서 다시 사자 했거든. 여기서 이게 폭락을 해버리는 거야. 3포인트. 여기서 3포인트는 굉장히 커 데미지가. 그리고 이게 2,500을 지지하고 치고 나갔어야 할 자리에서 2,500이 저항이면서 오늘 딱 보니까 지금 2,470이야. 이게 뭐야? 그 다음날 PPI도 잘 나왔거든? 왜 잘 나왔어요. 예상치가 0.3%였는데 지금 전때 대비 0.2% 상승에 그쳤거든요. 결론은 파생시장에서 장난을 쳐. 그러면 눌러 자꾸. 좋게 나왔는데 못 가게 막어. 근데 선생님 이 못 가게 막는 거에 이유가 하나 더 있잖아요. 미국 디폴트 우려, 부채 한도 협상. 나는 디폴트 절대 안 난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불안하기는 할 텐데 디폴트가 지금 D-Day 6월 1일이잖아. 6월 1일인데 대충 이거는 그 지금 자넷 알렌 재무장관이나 민주당의 협박용으로 그냥 하는 거고 공화당은 절대 타협 안 해. 그리고 사실 이게 매년 저번에도 이게 결례될 수 있다 했는데 전혀 뭐 디폴트가 난 적이 없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 공화당 전략은 6월 15일까지 안 돼 하면서 협상만 할 것 같아. 러시아처럼. 협박. 절대 안 돼. 그러면 시장은 불안은 하겠지. 근데 6월 15일까지 잡는 이유가 있어. 6월 15일? 왜죠? 이때 반기 세금이 다 들어와. 세금 거둔 거 징수한 게. 징수한 게 딱 들어오면 이거는 연말까지 공무원 월급을 줄 수가 있고 디폴트를 주머니가 두둑해지는구나. 그래서 또 7월까지 또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로는 그리고 한 대충 합의는 7, 8월 달에 할 것 같아. 7, 8월까지. 근데 선생님 전에는 부채 한도 뭐 결례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또 하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CPI 발표 잘 되고 PPI도 좋게 나왔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해지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끼역끼역하고 올라가. 다우지수 이제 은행주하고 뭐 상업용 부동산 불확실성하고 부채 한도하고 그래서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그래도 끼역끼역 올라가. 근데 이제 우리가 반응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문제지. 왜 문제지? 나는 이게 CFD 문제 같아.
내부적으로. 선생님 CFD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터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또 하셨잖아요. 터졌잖아, 하나. 근데 사실 막 내심 안 터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라드견 사장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뭐 신대양 제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름이 복잡해. DF 이름도 하종가 눌러보면 돼. DF 뭐뭐뭐. 그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거래를 많이 이제 이 종목 DYPNF.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특성이 있어. 거래가 잘 안 돼. 근데 다 SG 사태 관련된 게 다 거래가 없는 품절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슈퍼 개미든 사모펀드든 할 때 자기네들이 이게 지분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걔네만 다단계 했겠어. 영업을 여기저기다 했다. 비슷한 거 내가 무수히 많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짱돌이 나올 거다. 근데 이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전수조사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각 증권사 이제 CFD 또 차단시키는 또 증권사도 생기고. 그러면 얘네들이 세일즈 해갖고 이 CFD 구자에 있는 물량을 새롭게 구자터가 가서 얘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야. 그러면 자금 스케줄이 막히지. 그럼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나오는 거 보면 신대양제지, 뭐 DYNF 뭐 이런 것들 보면 유동 물량이 적거나 뭔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슈퍼개미 뭐 아니면 사모펀드 이런 특화된 종목들이 짱돈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의 종목은 절대 내가 그런 걸 다 제거시켰어. 그래서 우량주나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기술이나 그 G2파워는 CDF 구자 있어도 영향 없어. 그런 그 전체적인 구자의 비중에 또 그런 구자는 그런 종목 매매 안 해. 근데 선생님 또 품절주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부산산업 뭐 이런 동아지지 이런 거래 잘 안 되고. 그것도 그래서 걱정해 갖고 세기상산이 이런 거 해놨어. 걱정하지 마. 그거는 계속 빠져가. 근데 사실 제가 여쭤보면서도 품절주라 걱정이 되지만 주가가 오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뭐 엮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얘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지언정 더 빠질 데가 없게 많이 그러니까 그런 하락했는데. 종목은 말없이 올라가고 더 이상 넘길 데가 없어서 갑자기 짱돌 나오는. 그러니까 품절주도 지속적으로 빠져서 바닥 끼고 있거나 이런 거는 걱정을 하지 마시죠. 참 별걸 다 미안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선생님? 슬픈 일 같은데 뭐. 안 오르면 슬퍼야 되는데 안 올라서 왠지 안도가 되는? 짱돌을 안 나오는. 그럼 계속해서 뭐 이런 게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선생님, 내 그 기한은 언제까지 봐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다 정리가 될까요? 한 달. 한 달? 이게 그럼 받아주는 물량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들이 이제 한 달 정도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SG 사태에 있는 거는 다 정리됐고, 갖다 해서 세방이니 성광이니 뭐 다우 삼천리, 데이터니 다우 이런 건 데이터. 다 정리됐고, 이제 그 전소자 들어가고 뭐하고 증권사에서 내가 그 터지자마자 다들 그냥 감사팀버에서 쫙 돌렸죠. 대충 그게 4월 24일이니까 한 달 5월 말. 5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짱돌 나오는 거는 그때 안 나오. 그 이후에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15일 주고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되는 거네요. 정도면은 그러면 그쪽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그 부채 한도는 나는 아니다. 부채 안도 협상할 거다. 아니 타협 못해. 그러면 시간 끌면서 유예? 질질 끌기만 할 거다. 그런데 파산은 안 된다. 그럼 그때까지 환율은 좀 올라가겠죠? 강달러가 유지가 되겠죠, 선생님? 아니지. 갔다 해서 부채 되면은 달러가 그 강세가 가냐? 약세긴 한데 박살나냐? 근데 선생님 헷갈리는 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 그래도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게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전자산으로 갔잖아요. 안전자산이 금, 달러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국채.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도 그랬어. 미국이 파산 부산이면 달러는 종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국이 박살나. 우리나라가 박살나. 아주 그냥 열딱지나는 거야. 지네들 파산 났어.
그 공무원도 월급 안 받고 뭐하고 땡치고 나중에 해서 지네들은 지네대로 가. 대신 이머징이 난리를 쳐. 그럼 오히려 환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환율은 요번에 1340원까지 갔다가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급락을 했잖아. 근데 1300원은 안 깼단 말이야. 그러면 대충 1300원과 145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아 크게 뭐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디폴트가 됐어. 그때 한번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아시아계의 싱가포르나 이런 아시아 펀드 중에서 우리나라를 타겟팅하고 사는 애들이 있어. 삼성전자를 사. 삼성전자만? 아니 뭐 다른 것도 하지만 삼성전자를 팔지 않고 삼성전자를 사. 그러면 엑스트는 아니라고. 엑스트는 아니야. 삼성전자만 사면. 지금 최근에 난 그래서 삼성전자 요번에 그 지표가 좋게 나와서 네, CPI 발표 잘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왕창 좀 사라 했더니 3일간 연속 매도는 처음이었어. 5월 9일 날 44만 주, 10일 날 65만 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CPI 발표하고 PPI 할 때 60만 주, 70만 주 때렸어. 네. 근데 오늘은 샀어. 근데 오늘은? 24만 주. 애게 진짜 조금 샀네. 그러니까 눈치 보기를 자꾸 하고 있어. 그리고 1월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삼성전자 얼마 샀는지 아냐? 외국인이? 1월 3일부터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얼마 샀어요? 8조. 8조? 한 종목만. 근데 선생님 삼성전자 들어오면 또 반도체 종목으로 매기가 쏠려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고 삼성전자만 산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만. 왜 온리 삼성전자? 이게 또 파생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삼성전자 매수와 뒤에 파생 매도가 갇혀서 합성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매도 이걸 계속 걱정했었거든. 그래서 2450 분기하면 어떡하나 그 나쁘게 그런데 요번에 좋게 나와서 이제 그거는 뭔가 희석화 되겠지 했더니 아직까지 청산을 안 해. 그러면 6월 만기가 동시 만기거든. 그때까지 이제 폭탄을 만드는 거다? 이게 폭탄 제조인지 이거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게 거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산다 그러면 어쨌든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갇힌 느낌, 끼역끼역하는 움직임. 이게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합성된 부분도 있고 네이키드 매수도 있거든. 그 구분은 내가 지금 계속 추적하지만 한 네이키드가 한 반 조금 넘고 합성이 한 예를 8조라면 네이키드 5조, 합성 3조. 그래서 아예 두들겨 맞고 한 1조에서 2조 하루에 떨어뜨리는 날이 나와라. 차라리? 그럼 맞고 가면 빠르거든. 근데 요번에 그것도 아니고 이것 저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만큼 올라가지고 시장이 그러는 건가요, 선생님? 강하게 올라갈 만한 탄력 이런 모멘텀은 없는데 시장이 이미 뭐 오래만큼 올라서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구간?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그 지금 갖다 얘기해서 그 소부장 IT는 그 한 달 반 동안 지금 오히려 하락했단 말이야. SNS 때 한 종목만 빼고는. 그래서 요번에 CPI, PPI 좋아서 우리가 급락했던 미래반도체라든지 매수 이제 그거는 바닥 찍고 좀 올라가. DB하이텍도 올라가. 근데 탄력성이 작아.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얘도 못 가는 거야. 근데 나는 느낌상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눌렀다가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2450과 2450 2450과 2550의 중심값 2500 갖고 계속 이 싸움 하고 있는 것 같아. 언제까지? 6월 옵션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니까요. 선생님 지금 5월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일 500원씩 예측한다. 500원이 오를지 빠질지. 오늘도 올랐다가 빠져.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좀 갇힌 거네요.
갇혔어. 갇혔어.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는 여기가 간단히 얘기해서 320, 여기가 330. 그럼 중식값이 325잖아. 네. 오늘도 어저께 야간 선물에서 323까지 죽여놓고 325만 가면 두들겨 맞아. 오늘 2번 두들겨 맞았어.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나라 지수를 관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면서 옵션 꼬리 변동성만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막 급등해 3,000원 올라갈 것 같아. 3,000원. 그럼 뭐 그러니까 65,000원 뭐 66,000원 뚫었어. 7만 원 안 봐. 67,500원.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고 오를 때 우리는 DBI테, 미래반도체, AD테크놀로지 이런 거 해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3,000원에 삼성전자 사서 67,000원에 팔았어. 7에서 10%거든. 그럼 곱하기 3배 해봐. 그럼 30에서 50이 미래반도체라든지 이런 개별주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주 징글징글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일전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주가 빠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에코프로가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전 회장이 구속된 것도 있고 단기 주가 상승에 따라서 MSCI 신흥국 지수 편입도 불발이 되고 이제 2차 전지주가 못 가서 더 뭔가 시장을 끌어가줄 대형 섹터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것도 뭐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건 있겠지. 에코프로 나는 사자 본다고 이 방송에서 노상 떠들었잖아. 80만 원대 반토막 된다고. 옆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 어저께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 파생을 모르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좋게 나왔어. 그래서 막 320 갔다고 근데 딱 3시에 만기일날 이번 뭐 만기일날 3시에 급락하는 게 이제 법정 구속당하고 뭐 그러니까 그쪽이 부러지니까 이게 같이 우르르 부러지고 하락 종목 개수가 증가하는. 그래서 요새 보면 상승 종목 개수보다 올라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아. 그러니까 종목 찾기도 힘들고 참 답답한 장 같아. 근데 선생님 이런 장이면 오히려 또 이렇게 잡주, 개별주들이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0개 중에 개별주 3, 40개인데 그거 찾아내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그 확률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지금 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갈 자리에서 신나게 200km를 달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안무가 낀 거야. 그래서 1m도 안 보여. 어떻게 200 밟어. 기어가야지. 꼭 그런 느낌? 앞이 안 보이니까 기어가는 느낌. 그리고 사주 경계하는 느낌. 그런 장 같습니다. 안개 속이네. 안개. 그래서 어저께 우리 거기다 정훈이의 안개 노래 하나 불러. 이거나 들으시죠. 그랬어요, 선생님. 안개 속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참 힘든 장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기운을 읽고 어느 섹터를 봐야 되나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안개 속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별 이슈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아니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했어. 소외주 바닥을 기고 있고 뭔가 하는 거는 이 안개 속에서 소행하다 갑자기 튀어오를 때 때릴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거 마치 폭탄 떨어지는데 찾아다니기. 또 이상 폭탄 떨어지는데 연속 떨어질 확률이 적으니까 급락하는 폭탄 떨어질 때 들어가기. 우리가 그래서 SG 관련 사태 급락한 종목의 전략도 그거고 폭탄 떨어졌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한가 3번 4번 그러면 오늘 그 터진 종목도 나는 하한가 3번 치면은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래. 한 번에서는 안 들어가. 한 번에서는. 이게 물량이 많이 터진 다음에 터지면, 신용 물량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디프리 파동들이 계속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솔직히 말한 게 이제 전차 군단이 가길 바랬거든. 전차 군단이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자동차 부품단, 근데- 현대차 그쪽 뭐 시조 잘 나왔다. 아니 근데 자동차 이제 부품주. 대장 그 현대차는 20만 원에서 탄력성이 둔화됐고 그 다음에 기아차도 9만 원이 벽이면서 8만 5천 원대에서 둔화되면서 부품단도
에너지가 소외됐던 것들 SJM 오늘 세종공업 그래서 9,000원 가갖고 때리라 그랬어 반. 이것도 게릴라 전투 같아. 근데 선생님 전기차 뭐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 또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발생한 그런 손해를 인도 시장에서 극복하기 위해 인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단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특히나 현대차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뭐 우수 AM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럼 선생님 뭐 평화산업, 성화이템 뭐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 주목받을 때 때려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소외주들이 딱 그 121선에서 이격이나 요번 바닥에서 30에서 50이 올랐으면 때리는 장이야. 안개 속이니까. 안개 속이니까. 그리고 주력이 지금 쉬고 있어. 현대공업이나 디스플레이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쉬고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 선도했던 종목들이 쉬면서 오히려 전기차 공장 울산에 짓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석유, 그러니까 휘발유로 가야 그러니까 마우라라고 그러거든. 그런 그쪽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는 거야. 수소 연결고리 관련된 종목 올라가는 거야. 전기하고 전혀 상관. 근데 딱 보면 그건 소외된 자동차 부품들. 그걸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동차 부품단도 진짜 갈라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 22만 원을 치고 나가줘야 되고, 네. 기아는 9만 원을 가주면서 우리의 현대공업 디스플레이텍이 쉬었다가 이런 거에 30에서 50%짜리가 또 치고 나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전차가 같이. 그래서 미래반도체, AD테크놀로지, DBI텍 요 세 가지 샘플하고 현대공업, 디스플레이텍 뭐 이런 종목들, 부품단, 밸류체인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주면 지수가 올라간다. 근데 이게 시소야. 그럼 안개에서 그냥 헤맨다. 나는 이렇게 체크를 할래. 거의 6월 만기 때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빠지고 전차에서 왔다 갔다. 전차에서 왔다 갔다. 같이 가면 장이 올라갈 거고 시소면 계속해서 안개 속. 같이 가기를 바랬는데 이틀 동안 딱 놓으면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면 하늘이 갇혔다고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미래반도 이런 게 올라가는 게 하늘이 갇혔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5%나 10%에도 넓혀줘야 여기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 같아 지금. 그래서 참 힘든 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안타를 짧게 잡는 거야, 배팅.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냥 짧게 끊어치기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그 종목을 떠들어. 매도야. 여기도 떠들고 저기도 떠들어. 근데 딱 보면 그날 20%막 올라. 때려. 오늘 세종공업 때리라는 게 그게냐. 그 연속성 있게 또 상승하기 어려운 장이기 때문인 거죠, 선생님. 그렇죠. 갇혔으니까 연속이 안 나오는 거지. 연속이 안 나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공포 쪽 섹터들. 뭐 원전이나 방산이나 뭐 그 식량 위기나 얘도 보면 못 가. 근데 선생님 이번에 그 곡물 협정 관련해서 좀 우리가 뭐 팜스토리나 한인사료 얘기를 했었었는데 흑해 곡물 협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락할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곡물 협상 불가능하다 할 때 7천 때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6,000원과 6,500원에서 한의사는 다시 사는데 6,000원도 깼어. 그럼 거기서는 옷 잡으면 땡큐 하는 거지. 거기서 사 모아갖고 또 7,000원 넘어가면 때릴래. 근데 선생님 합의가 될 것 같아. 18일에 얘기를 하는데 60일 연장할 것 같아서 떨어졌는데 잡았어요. 연장하네? 그럼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연장을 하든 마든 식량 위기를 무기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하는 한 그 큰 트렌드는 식량 위기는 계속 간다. 계속 가. 그리고 협상 요거 연장한다. 언제 또 이 판을 뒤집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식량 위기의 큰 트렌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타협이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하락을 하는데 큰 트렌드에서는 이게 사실 60일씩 연장이라서 또 다음번에 가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국제 정세 상황이 얘네들이
지금 한 3년간 계속될 것 같아. 전쟁이? 그러니까 이게 이 식량 문제는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 뭐 특히 올 여름에 뭐 닥쳐봐야 알겠지만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농사가 많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식량 안보 관련된 종목들은 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3년을 지속적으로 할래. 그러니까 한일 사료는 그냥 3년 동안 때렸다 샀다 때렸다 샀다 하면서 이 추세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발상 전략으로 한 게 CJ 시푸드나 그 SPC 삼리 이런 것들은 그냥 25도 각도로 저혈당 같이 그냥 저저저 가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면 그때 때려버릴래. 이것도 마찬가지가 한 거고. 근데 선생님 우리가 식량 안보 뭐 식량 이런 얘기하면 아시아 종묘를 언급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해당 종목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돼지주 기스 나갔고 난 기스 난 종목은 안 해.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싫어 안 해. 아니에요? 그냥 한일 사료에만 집중할래. 팜스토리. 팜스토리 갖고 그쪽만 집중할래. 거기도 한 10개 갖고 고민을 했거든. 사조 오양도 있고. 맞아. 사조 대림도 있고. 좋은 것도 많아. 사조 시푸드 이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하다 제거. 왜 제거할 때는 조사를 하는 거야. 수급.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요거를 만지는 꾼들이 있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꾼이 있는지 알지. 그거는 거래량 창고 조사하면 돼. 한일사료는 있어. 창고다 전화를 해보세요. 아니야. 나 증권사에. 여러분들은 못 하십니다. 제가 이 바닥 그 40년 업력의 거래소나 이 인맥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야. 아니 개인도 그런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죠. 아니 있어. 증권사 20년을 그 영업 그 간단하게해서 옛날 그 법인부나 영업 쪽의 전산 거래의 실무자들을 알면 돼. 그러니까 무튼 그런 라인이 있어야지 뭐 HTS, MTS 봐서는 모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하지. HTS, MTS에서 어떻게 나? 거래량 찍히니까. 그건 대충 감을 잡는 거지. 그래서 한일 사료하고 다른 종목의 그 거래량의 누계를 좀 봐봐. 비교해보라는 말씀이시죠? 총합을. 아니까 지금 그 그래프는 안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일 사료 아이고 한일 사료 거래량을 비교하면서 한일 사료를 뭔가 손이 들어왔는지 안 있는지 눌러봐봐. 확인하는 방법. 평균 거래량 5월달에 4월달 평균하고 5월달 평균 어때? 4월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서는 3월 4월은 이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지. 4월 말부터.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 로켓포를 쏘지. 지금 이건 왜 안 해요 하는 종목 아까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를 봐봐. 아시아 종묘 말한 지 오래된 거 보니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거래량이 더 줄어.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네. 아니 거래량이 더 줄어. 대량 거래 터진 게 꼭지야. 언제냐? 2023년도 2월 달에 얼마냐 이게 4,400원에 지금은 거의 3,000원대 빠졌다. 거래량 봐. 이때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이때도 거래량 형편없었어. 140만 주. 지금은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돼. 3만 주. 뭘 하겠다는 거야? 누군가 뭐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거래량 없이 이제 일정한 양으로 해서 매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작전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매집을 할 때 막 이렇게 해서 주가를 싸게 살려고 매집하잖아요. 그치. 이게 매집의 흔적이라면 창구가 옛날에는 단위 창구 안 하고 이제 분산을 몇 개 시키거든. 근데 그 창구를 조사하면 그 뭐랄까 허브 창구가 있어. 중심이 되는 창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게 안 나오면 이건 아니야. 근데 대충 감 잡으면 암만 쪼개기 뭐하도 10만 주도 거래 안 되는 거거든. 참, 재밌는 세력 얘기. 여러분들 우리 거래량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100만 주 단위 거래가 돼야 돼. 100만 주에서 1000만 주 사이. 그런 것들이 거래가 돼야 돼. 그럼 선생님 식량 안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라면서 어제 또 구제역 관련된 종목들이 목요일장에서 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한가 친 종목들은 그 대색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돼. 근데 구제역은 한 번에 잡기 어렵잖아요. 확산되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게 소 구제역이니까 돼지, 양 뭐 이렇게 확산이 돼버리면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구제역 관련된 종목 보면 대색 미생물 그리고 우리의 태경 BK 우리 게임한 거 그리고 여기에 우리 종목도 있어. CJ 시푸드, 사조 오. 오양, 사조 대림 이런 것도 있어. 팜스토리 같이 엮여.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또 백신 그 구제역 또 이런 걸로 진바이오텍, 제일바이오, 이글벳 뭐 이렇게 많지나 지금 약간 냄새가 나는 게 이글벳인데 거래량 봐봐. 이글벳은 거래가 들어와. 그런데 이거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중앙 백신을 찍어드린 거야. 중앙 백신. 봐봐. 올려놓고 꼬리 달렸잖아. 물 들어왔어. 그지? 그리고 그날 12,000원에서 1,700원으로 거의 2,000원 가까이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거 사라고 그런 거야.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요게 12,000원과 13,000원 또 때려버릴래. 짧게 잡고. 그럼 이게 구제역이 뭐 확산된다. 요새 저기 뭐야 그러니까 천연도 같은 그거 얘기 안 하잖아. 계속 확산된다. 엠폭스. 그거 종료했다고 기사 봤던 것 같은데요? 그거 할 때 내가 그거 에너지 안 되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요. 똑같아. 이것도 그냥 5월달 돼갖고 아까 얘기한 여름에 비 많이 오지. 이거 싹 없어져. 비가 싹 씻고 가. 아 비가. 오히려 비 많이 올 때 고민하는 게 더 나아. 비 올 때는 뭐 할까? KGTS. 폐기물. 폐기물도 가능. 그럼 많이 빠졌으니까. 그것도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제습기 관련주 위닉스. 제습기를 살까? 근데 선생님 제습기 틀면 덥더라고요. 거의 더운 바람 그래. 나와가지고. 저거 안 키잖아. 그렇죠. 이거 제습기 사놓고 안 키잖아. 뜨거운 바람 나와서. 뜨거운 바람 나와가지고. 그래서 난 제습기 넣어. 보일러를 좀 트나? 뭐 잠시 보일러 트진지 선풍기 뭐. 비 오는 날은 밀가루가 땡겨요. 밀가루 관련주. 그건 너무 또 점핑하는 거 아니야? 밀가루? 식량 위기랑도 여기니까. 그럼 뭐 할 거야 밀가루에? 밀가루. 그 라면 먹을래? 라면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없는데? 그럼 그냥 빵 먹자. SPC 삼립하지 뭐. SPG 상립하자 그냥. 호빵 먹고 호빵은 아직 없겠지만. 그리고 에너지가 작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계절성 이런 부분은 또 테마가 쉽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테마가. 그럼 선생님 어쨌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구제역 뭐 먹거리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면 한 번씩 순환하잖아요. 수산주, 육개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전업 투자가 용이야. 그리고 직업 이거를 직업으로 하지 않고 가끔 가다 보시는 분은 내가 딴 일 보고 오니까 게임 끝난 적도 있어. 그 순간 놓치 못 팔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근데 또 여름 되면 치킨을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또 치킨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같이 소비가 그닥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찍어드니 한일사료 사고 팔고는 하시든지 SK 삼집 사놓고 주무시든지 이 전략이 더 낫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센 테마. 센 테마? 우리가 먹거리보다 다수 센 거? 얘기잖아. 정보, 핵, 원전, 다윈시스, G2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짱돌 같은 어디가 그냥 폭탄이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상에서는 딱 두세 개 압축해갖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연결된 종목을 이 톱니를 이용하는 매매가 최고야. 그걸 세 개 갖고 때리고 사고 때리고 사고. 근데 때렸는데 안 떨어지고 더 갔어 그러면 남은 거 갖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세 개 갖고 조절하는 게 최고의 핸들링 기법이거든. 지금장은. 그럼 G2파워, 한전기술 뭐 그다음에 또 다원시스 그리고 아까 안 올라간 것들 위주로. 세 개에서 다섯 개 딱 정해놓고 그거 갖고 조절하는 게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직전 고점 돌파해서 탁 치고 나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때리는 거야. 반이라도 때려. 아니면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선을 딱 거놔. 예를 들어서 전에 DBI텍 8만 원 때려라. 난 더 가 10만 원 갈 거야. 그러면 8만 원을 대잡고 10만 원과 8만 원 가면 그거는 그때 또 때리는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
꼭 질문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 떨어져가 급락할 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해. 어떻게 하긴 또 다음 파동 기다려야지. 근데 다음 파동 기다리는 타이밍이 어떤 건 3개월에서 6개월 그거 예측 못 하거든. 근데 선생님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요를 물어보는 심리는 지금이라도 이게 더 빠질 거면 나는 지금이라도 나오고 싶다. 조금 더 갈 것 같으면 기다릴 수 있다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고민을 하시냐고. 그냥 이미 늦으셨으니까 그거 조금 더 빠진 건 견뎌. 여기서 그 판단하시는 분은 밑에서 더 빠졌어도 못 사. 그렇죠. 못 사. 더 빠질까봐 그땐 또. 그러니까 못 사. 그냥 내가 장담한다 못 사. 그걸 질문하시는 보면 그냥 아유 다음 파동 왔을 때나 잘 팔아야지. 이게 실전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 못 파시겠나고. 그럼 우리 이제 대응을 하고 정부 주도로 이슈가 들어오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제가 핵 관련해서 또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